터널링이라는 용어가 있다. 기업의 자원과 이익을 내부 거래를 이용해 어느 등 지배 집단이 전용, 도용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은 이렇게 터널링으로 대표 본인의 이익을 증식시키려다가 주주들에게 딱 걸렸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의 표대결이 펼쳐질 회사, 바로 아미코젠에 대한 내용인 것이다. 자, 그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아주 땡큐 베리 머치. 아미코젠은 2000년에 설립돼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을 인증받고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바이오 회사다. 얼핏 보면 20년간 승승장구 해온 나름 건실한 기업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지속적으로 회사들을 인수합병하고 투자를 진행하니 이 회사 나름 괜찮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다 투자금이 개박살난 상황이다. 주가를 한번 보자. 야이씨, 이거 거의 상패 차트랑 비슷한 형국인데 무엇이 주가를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인지 한번 내가 파헤쳐본 공시 자료로 근거를 들어보겠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할 회사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가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회사들은 아미코젠, 비피도, 테라랜드, 금국벤처밸리 이 네 곳이고, 이제부터 이 네 개 회사의 관계를 이야기로 풀어볼 것이다. 자, 먼저 주식회사 금국벤처밸리는 무슨 회사이냐? 부산의 지신산업센터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법인이다.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주식회사 테라랜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이러면 테라랜드라는 회사가 궁금하지 않냐?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보고 나서 얘기하도록 하자. 아미코젠의 2023년 3분기 보고서 공시자료의 주석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아미코젠이 테라랜드라는 법인에 유상증자에 참여해 약 15억 원으로 테라랜드의 지분 9.74%를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후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보면 2023년 4분기, 정확히는 10월 30일에 관계기업인 테라랜드에 15억 원 유상증자를 추가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다. 결론적으로 2023년 하반기에 총 30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테라랜드의 지분을 취득했고 약 16에서 17%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그리고 2023년 금국벤처밸리의 공시에서 아미코젠이 이 회사에 6억 2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돈도 빌려주는 거냐? 자, 또 한 가지를 봐볼까? 아미코젠은 금국벤처밸리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주기까지 한다. 야이씨, 이거 진짜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왜 이렇게 금국벤처밸리에 공을 쏟고 있는 것이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금국벤처밸리를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테라랜드이다. 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용철이라는 사람이다. 신용철은 금국벤처밸리의 사내이사 그리고 테라랜드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 신용철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냐? 이 신용철이라는 사람은 아미코젠의 최대주주이자 아미코젠의 회장직을 보유한 사람인 것인 거다. 이야, 드디어 퍼즐이 맞춰지는 시간인 것인 거다. 테라랜드의 지분 구조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뉴스 기사를 보니 개인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일단 테라랜드는 금국벤처밸리 법인을 세워 부동산 개발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었던 것인 거다. 그리고 신용철은 금국벤처밸리에 77억 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다. 금국벤처밸리가 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제압돼버리는 바람에 법인이 망해버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미코젠을 유상증자에 30억 원 참여시켜 돈을 테라랜드로 보내고 차입금 명목으로 금국벤처밸리에 6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아미코젠의 정기예금을 금국벤처밸리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담보로까지 가져다 바친 것이다. 야, 이거 완전 나쁜 놈 아니냐? 이런 게 터널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렇게 저런 식으로 돈을 퍼주면서 공장 지을 돈과 초기 운영자금이 없다고 아미코젠은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천하의 못된 놈 아니냐? 심지어 최대주주인 신용철은 20%밖에 참여 안 했다. 최대주주가 20%밖에 참여를 안 한 이유는 굉장히 당연한 것인 거다. 나는 이 회사를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고 주가 개박살날거 뻔한데 내가 굳이 100% 참여해야 되냐? 20%만 참여하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다른 자회사들 상장시켜서 돈 벌면 돼. 이런 생각 아닌 거냐? 자, 그럼 이런 회사들이 아미코젠 한 개뿐일까? 제일 처음에 내가 말했던 회사 중 비피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아미코젠은 2021년 7월 21일 이 회사를 601억 원을 들여 인수를 결정하게 된다. 일단 이 인수건도 개빡치는 게, 이 비피도 취득 결정 공시를 2021년 7월 21일에 냈는데 7월 15일에 시설자금 명목으로 222억 원을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비피도를 인수한다니까 인수 안 했으면 삼자 배정 유증도 필요 없었을 텐데
그건 때문에 주식수 증가로 주주들만 손해보는 꼴이 된 것이다. 그리고 BP도 역시 2023년 3분기에 테라랜드에 15억 원, 2023년 4분기 15억 원 총 3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증권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16.40%가 됐다. 야이씨 BP도 사업이랑 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고 테라랜드에 돈을 넣냐?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BP도 너희들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일을 반복하는 신용철 때문에 주주연대 측에서 감사 선임 안건을 회사 측에 주총 안건으로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형식이 안 맞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안 해버린 잭 같은 일도 벌어진 것이다. 이런 게 진정한 터널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용철 회장 덕분에 아미코젠 개인 주주들이 주식수를 모아 이번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회장은 주주들 의견을 전혀 들어주려는 생각이 없고 표대결하자는 상황이다. 이번 주총에서 신용철의 재선임권이 부결되어야만 회사가 겨우 살아날 것이며 용철이는 살아남기 위해 주주총회 전에 여러 호재성 기사를 쏟아내는 중이다. 주가 역시 이런 뉴스들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주들은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 거다. 가결되면 신용철은 계속 돈을 이런 식으로 빼갈 것이고 주가는 다시 하락해서 지하실 뚫고 가는 것인 거다. 우리나라의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 이런 잭 같은 회사 회장은 주주총회에서 더 이상 임기가 연장되면 안 될 텐데 말이지.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주주연대가 확실히 승리해서 신용철 회장의 퇴임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서 회사가 잘 되길 기원한다. 끝.